안녕하세요. 23년 4월 3일입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그래도 생각날 때 또 올리고 싶어서 퇴근을 미루고 인체파동원리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 가장 중요한 오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작동 원리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답을 찾지 마시라. 어디 아픈데 어디 지압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남창규 한의원으로 오시면 돼요. 또는 뭐 예약하시거나 하시면 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같이 소통하고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차원에서 올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애정어린 댓글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난잡한 그런 댓글도 적지 않게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캐나다에 계신 그 선생님 표현처럼 제가 의기소침해져요. 저도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보면서 특히 한양대 경제학과인가요? 경영학과 이명록 교수를 보면서 우연찮게 유튜브를 또 보다가 그분이 댓글에 마음 상하게 하는 댓글, 안티 댓글에 마음 상해서 공개 동영상을 비공개로 하거나 또는 강의를 중단하시는 걸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또 한편으로 보면요, 굳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안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 뭐 충분히 또 뭐 그 입장이 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안타깝다. 똑같은 인생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돼요. 다만 그래봤자 또 내 말이 결국은 뭐예요? 독이 되느냐 꽃이 되느냐는 것은 결국은 내 말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입에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파동원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라는 부분들이 기준점이에요. 잣대예요. 관심놀이, 순서놀이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볼 때는 우리가 쇼핑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과잉 쇼핑을 하려면 배가 고플 때 가면 되고, 불필요한 쇼핑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부를 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뭐예요? 많은 것도 뭐하다? 적게 보이고, 배가 부를 때는 뭐예요? 적은 것도 많아 보인다. 상대적인 거다. 시소 노름이다. 그래서 오작동 원리는 시소 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인체 파동 원리에서 오작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고장난 아웃 오브 오더라는 거에 너무 필이 꽂혀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지 않지, 이게 잘 매칭이 안 되지만은 어떻든 또 그것 또한 뭐예요? 세뇌 학습을 통해서 익숙함으로 가시라. 생소함 낯섦의 해결책은 뭐예요? 익숙함 두리뭉실함이 되는 거니까 모르면은 뭐예요? 무한 반복하시라. 모르면은 외우시라. 그래서 오작동이 뭐라고요? 120쪽. 오작동은 필요한 양보다 너무 많은 힘, 또 많은 에너지를 써서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합리함, 부작용이라고 보면 된다. 즉 너무 많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용씀이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힘을 너무 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 몸은 원상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빨리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잘하려고 하는 뇌의 과잉 반응, 과민 반응을 오작동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 뇌라고 하니까 뇌지 그냥 편의상 뇌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말 지렛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지렛대가 어디냐? 뇌의 제1오작동이라고 하면은 뭐냐? 인체파동을 해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순리대로 풀릴 텐데
너무 잘하려고 용을 쓰기 때문에 도리어 치료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픈 곳, 제1통증, 환부로 용을 쓰는 게 제1오작동이다. 예를 들면 시수 한쪽으로 쏠려가서 기울어져 있는 거,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어떻게 돼? 계속 그쪽으로 치우쳐지잖아요. 그 해결책은 뭐 시소의 반대편인데 사람들은 어떻다? 내 혼자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다수의 길을 택한다. 오른쪽 발목을 삐게 되면 뇌에서는 적절한 힘, 에너지, 치료 물질만 보내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환부, 즉 오른쪽 발목으로 너무 많은 힘, 에너지를 보내서 병목 현상, 이 병목 현상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 각주를 달았잖아요. 병의 목처럼 갑자기 좁아진 길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 정체되는 상황이 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치료가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갓길로 가야 되죠. 또 내지는 그 길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꾸역꾸역 그 어떤데요? 삐집고 들어가는 거죠. 또 내지는 밀어버리는 거죠. 이태원 참사도 어떤 거예요? 굳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거나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서라도 어떻게 돼요?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압사당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다. 이게 바로 오작동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1오작동은 아픈 상태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몸을 예로 들면 며칠 전에 토하고 설사하고 하는 상황, 두드러기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는 토하면 안 돼, 설사하면 안 돼, 두드러기가 생기면 안 돼 라는 상황으로 어떻게 돼요? 판단해서 강력한 힘, 에너지를 보낸다라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현대의학에서의 또 치료라는 부분도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토하면은 토하지 않게, 설사하면 지사제, 뭐 두드러기가 나면 항히스타민제로 반응하는 방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뭐 비유가 좀 약간 적절하진 않은데 어떻든 간에 뭐 제1오작동이라는 것은 아픈 상태를 가만히 두면 뭐예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약을 먹거나 어떤 치료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대 이러면 또 한의원에 또는 환자가 다 떨어지는데 아프면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남창규 정도의 수준이나 레벨이 돼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간 더 병원에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왜 때를 놓쳐가지고 빨리 진지게 왔으면은 가래로 막을 걸 뭘로 막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상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은 하시라. 다만 그 고비가 언제인지를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 터널 끝에 와서도 뭐 한다? 터널의 초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물들을 예로 들어보면 어디 아프면 뭐예요? 굶잖아요. 현대인은 병은 뭐다? 과잉이다, 넘침이다 라고 본다면 그의 해결책은 비움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굶기만 해도 나사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굶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토하고 설사한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냥 토하고 설사하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토하고 설사하고 고생하다가 어떻게 돼요? 새벽 4시에 잠들고 나서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진료를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설사도 안 하고 잘 버텼지만은 식사는 뭐 했다? 그날 저녁 때까지 안 먹었다. 그냥 수분 공급만 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해서 강력한 힘, 에너지를 제일 아픈 곳으로 제일 통증 자리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제일 오작동이라고 한다. 그게 뭐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붓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학생들 불러가지고 그 현관에 있는 사과 한 상자를 교무실로 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 너도 나도 뭐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선생님이 지시라고 반나이 30명이 예를 들면 우리 때는 60명이었으니까 60명 모두가 사과 한 상자를 들고 옮기려고 하니까 뭐예요? 오고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병목 현상이다 라는 거죠. 또 우리가 발목을 삐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냉찜질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옴찜질 하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냉찜질을 하죠. 왜? 급성기에 발목이 퉁퉁 부으니까 어떻게든지 붓지 말라고 하는 게 냉찜질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피를 잘 돌게 하려면 온찜질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화상 환자들한테 냉찜질을 냉수욕을 해야 되냐 온수욕을 해야 되느냐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냉수가 답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온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키라고 그러나요? 뭐 아토피에 뭐 그런 어떤 한의사분이 있는데 지금 모든 한의사나 또는 일반 의료계 쓰는 그 아나키 그 원장님을 그냥 사이비 돌파리로 그냥 취급해 버리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한 사람을 왕따 시켜 버리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은 그 사람의 논리를 뭐예요? 비과학적이다 또는 비의료적이다 비윤리적이다라고 보는데요. 그 의미 속에서는 현대인 그 아나키에 오는 모든 환자들은 뭐예요? 예를 들면 초기에 오는 환자들이 아니에요. 스테로이드제, 뭐 이런 항히스타민제, 이런 항생제에 쪄들은 사람들이에요. 쪄들은 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기존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나키에 오는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면요, 그렇게 하는 그 원장님의 방식이 맞기도 해요. 다만 그런 방식을 모든 피부과 환자들한테 적용하면은 안 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파동원리를 이해하면은 뭐예요? 아, 사이비도 맞다.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제도권 의료가 더 돌팔이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다수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다수가 뭐하다? 진실이다,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소수를 뭐 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 그런 의미 속에서는 아나키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틀린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취사선택해가서 받아들일 부분들인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획일적으로 어떤 게 좋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다가갈 일이 아니다. 한의학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한열이에요. 그러니까 차다는 의미 속에서는 도운 쪽으로 가야 되고 열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한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허실이라는 의미에서 허한 쪽은 실학의 방향, 실한 것은 허하게 가는 거죠. 낮의 해결책은 밤이고 밤의 해결책은 낮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낮이라고 해서 다 낮도 아닌 거죠. 양중지 양, 양중지 음이 있고 음이라고 해서 음중지 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음중지 양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음과 양이 예를 들면 냉찜질이냐 온찜질이냐가 되는 거지. 무조건 냉찜질이어야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무조건 온찜질인 것도 아닌 거죠. 내 성질이 열하다면은 냉탕에 가야 되는 거고 냉탕이 몸이 차다라고 한다면은 온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근데 왜 냉찜질을 할까? 우선 당장 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발목으로 피를 보내지 말라는 거다. 상처 부위를 심장 위치보다 조금 높게 유지하는 조치도 같은 이유다.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과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냉찜질을 쓴다든지 또는 상처 부위를 심장의 위치보다 높게 하는 게 뭐예요? 그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어떻든 그런 조치다. 삶의 지혜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이식을 받으면 이식받은 장기는 우리 몸의 에너지장, 즉 사람은 다 각각의 에너지장이 다른 거예요. 우리 강아지 소리도 사료만 먹이다가요, 또 한편 불쌍하기도 해서 제가 먹다 남은 고기도 주다 보니까 애 성질이 어떻게 돼요? 고기를 먹으니까 성질이 좀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다. 결국은 이식을 받았던 장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의 에너지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뭐라고 생각한다? 적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글로리도 되지만은 어떤 전학 온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걔를 왕따 시키잖아요. 우리 조직과 다른 이물질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돼요? 왕따 시키는 방향으로 가요. 그게 뭐라? 면역 거부 반응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심장이나 간이나 콩팥을 이식받았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는 걔를 뭐라고 생각한다? 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 걔를 어떻게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생 뭐를 먹어요? 면역 억제제를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면역 억제제로 인한 또 다른 몸의 면역 저하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몸이 뭐에 너무 과잉 반응, 과민 반응해서 그거를 파괴시키는 면역 물질이 너무 많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면역 억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런 이식받은 심장이나 간, 외부에서 나는 사람의 심장이나 간을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걔를 파괴시키는 세균이 예를 들면은 그런 물질들을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생성되니까 그걸 생성되지 못하도록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은 그걸 치료 물질이 많아야 좋을 듯 싶은데 오히려 그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이 오작동하고 있는 흔적이다. 예전에 전국을 떠들썩했던 메르스, 사스 같은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르게 하면 이 메르스나 사스에 대한 학습 효과를 가지고 코로나로 대응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염력이 어떻다?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전염력은 낮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숙주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죽어버리니까,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거기에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퍼져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확산성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코로나는 뭐하다? 치명률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치명률이 떨어지는 대신 뭐하다? 전염력이 높으니까 확산력이 엄청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하다? 확산력이 세니까 확산력이 높으면은 그만큼 치명률도 높아질 것이다 라는 지레짐작. 근데 치명률이 왜 높아지느냐? 결국 평상시에 이런 면역 억제제를 많이 먹던 사람들, 고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고 심장약을 먹고 투석약을 먹고 예를 들어 투석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암 치료를 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기침만 해도 감기만 알아도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어요? 감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는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먹지 못해서 죽는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사이토카인 폭풍도 오작동 한 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게 뭐냐? 체내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치료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뭐예요? 암세포만 죽여도 될 일을 가지고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신체 조직이 파괴되는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항암제죠. 방사선 치료죠. 결국은 뭐예요? 표적기관인 암만을 죽여야 되는데 뭐예요? 암의 터전이 되는 숙주인 사람도 죽여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표적기관인 암만 타겟팅해서 죽인다라고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미사일 같은 경우도 크루즈 미사일이다 무슨 미사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청와대를 타겟팅한다 하더라도 청와대를 파괴시키면요. 청와대 옆에 있는 삼청동도 작살나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 베체트병, 루마티스 관절염 또 마찬가지다. 결국은 뭐예요? 다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도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또 내지는 아군과 적군을 피하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군들끼리 오인 사격하기 때문에 생긴다. 현대인의 전쟁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는 적을 공격했다가 적을 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아군들끼리 우군들끼리 오인 사격해서 죽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오발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많고 또 내지는 총기를 폭탄을 잘못 다루다가 되는 경우도 많고 안전사고 나서 생기는 경우도 더 많듯이 이처럼 서양의학에서도 우리 몸에서 아픈 곳에 대해 뇌가 너무 과잉하게 또는 과민하게 반응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걸 오작동으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긁어부스럼도 결국은 가만히 놔두면 더 잘 될 일을 건드려서 화를 본다는 뜻이다. 아픈 곳으로 결국은 용을 쓰게 하지 말라. 가만히 냅두라.
긁어 부스럼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게 뇌의 제1오작동이다.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픈 곳, 나 허리 아파요, 어깨 아파요, 무릎 아파요 하는 것이 뭐다? 아픈 곳으로 용을 쓰는 제1오작동이다 라는 거죠. 그거 해결책은 뭐예요? 그거를 건드리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그 관심을 뭐한데 딴 곳으로 돌리라.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무시하라가 해결책일 수 있다. 또 내지는 그거의 해결책은 딴 데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해결책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돼요. 제1호작동은 재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이런 제1통증에 대한 과잉 반응, 과민 반응이다. 뭐 어디에 뭐 불났다면은 거기에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를 들면 이태원이 그랬고 또는 뭐 세월호가 그런 거죠. 시간이 가면은 다 잊혀진다. 막 그때 당장은 뭐 큰일 난 것처럼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튀르키예 지진도 그렇고. 그거의 해결책은 뭐예요? 세월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그 의미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아픔이, 배고픔이, 여러분들의 결핍이 너무 크다 하더라도요, 이 또한 뭐하라? 지나가리라. 왜 힘드냐? 잠 못 자요 원장님. 그 잠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뭐예요? 과잉 반응, 과민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딴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장기침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통증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제일 오작동인 거죠. 그 해결책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딴 데 가면 돼요. 딴 데 관심이 가는 순간 그렇지, 내가 언제 기침을 멎었지? 기침을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